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7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에는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대표 주재로 열리죠. 오늘도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동안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에 최고위원회의가 열릴 때마다 친한계, 한동훈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사퇴를 하라는 요구를 면전에서, 장 대표 면전에서 계속 했었죠. 지방선거 직후에 6월 달에 양향자 최고위원이 우리 당의 지도부가 좀비처럼 됐다. 좀비 지도부다. 같이 사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으로 친한계 쪽에 분류가 되죠. 친한계로. 그 우재준이 계속 회의 때마다 이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오락가락했죠.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가 또 그 올림픽 공원 이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가을에 사퇴하라고 했다가 어쨌든 특히 이 비공개 회의로 들어가기 전에 공개 회의, 그러니까 처음에 최고위원회를 시작을 하면 오프닝이라고 해서 기자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죠. 그 상태에서 계속 장동혁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6.3 지방선거 이후에 그 일상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전부터도 장동혁 사퇴하라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자, 그런데 그 목소리가 쑥 들어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사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죠.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회의장 밖에서는 한동훈을 복당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전부 다 이야기를 했죠. 친한계 한동훈파 그 패널들을 비롯해서 그 친한계 의원들까지도. 자, 그런데 복당 이야기도 지금은 일단은 쑥 들어갔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다른 때와는 좀 달랐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7월 들어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 사퇴 목소리가 사라졌는데,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것은 아무래도 장동혁 사퇴 목소리하고 한동훈 복당 목소리가 동시에 사라져 버렸는데, 그 상황은 최근에 일어난 일에서 좀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장동혁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역공을 제대로 했죠. 이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그것 때문에 제명됐는데 이것은 해당 행위 차원을 넘어서 범죄 행위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것이 확인이 됐죠. 당원 게시판 그 한동훈 가족들에 대해서 그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상황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을 했고, 한동훈은 이 범죄 행위라는 보통 때 다른 때 그런 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으면은 발끈해서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응했다고는 당원 게시판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그렇다면은 제명이 정당했다. 그리고 또 수사까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종의 사법 리스크까지 한동훈에게 씌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이 본인이 지금 정치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 12.3 내란을 자기가 앞장서서 막았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법정에서 정인으로 나가서 그때 상황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한동훈은 본인은 처음부터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 그 주장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추경호가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인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맞서고, 그것 때문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한동훈은 그때 대표였고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기소까지 돼서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당사로 모이라고 했던 사람은 한동훈이다. 이것을 안철수 의원이 폭탄 정언을 했죠. 그 이후에 장동혁 대표도 내가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때는 최고위원이었죠. 한동훈이 대표였고 장동혁 최고위원.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말이 맞다. 이렇게 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그 12.3 영웅서사 이것이 깨지고 있다. 한동훈에게.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데 하나는 범죄 행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수사까지 들어간 상황이고 하나는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웠던 12.3 비상계엄을 내가 앞장서서 막았다. 이것이 지금 영웅서사가 깨지는 이것 때문에 한동훈의 복당 문제는 지금 쏙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장동영 대표 사퇴론도 동시에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이 사퇴 요구, 장동영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그 친한계, 한동훈파 의원들뿐이 아니고 패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대안과 미래, 소장파라고 자처하는 대안과 미래 그 모임에서도 계속 사퇴 이야기가 나왔고, 중진 의원들 중에서 일부 그 건영세 이런 사람들이 또 사퇴 이야기를 나왔지만은 이게 다 분산돼서 나왔고 구심점이 없는 거죠.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람들도 뭐 일부 친한계는 여전히 뭐 방송에 나가서 복당 이야기를 하지만은 대다수는 대안과 미래나 하는 중진 의원들 중에서 장동영 사퇴를 이야기하고 한동훈 복당을 그 복당 쪽에 힘을 실은 사람들도 여전히 그 사람들은 지금은 그 친한계 일부가 여전히 장동영 사퇴, 한동훈 복당을 지금 외치고 있지만은 이게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빠져버린 거죠. 대안과 미래도 빠져버리고 일부 중진 의원들도 이제 상황이 좀 변해서 빠지는 그런 지금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국회의원들을 쭉 만나서 뭐 의견 수렴을 했다. 의견 수렴을 하고 나서 본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지금 흐지부지 돼서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그 사태, 한동훈 복당의 목소리는 지금 사라져 가고 있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지도부에서 당 지도부에서 역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그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나서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이 그동안 거셌지만 최근에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 한동훈 복당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특정인의 복당을 언급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여 공세에 집중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이제 8월 17일 되면은 얼마 남지 않았죠.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을 합니다. 정청래가 다시 당권을 잡을지, 김민석이 새로 당권을 잡을지, 그러니까 친명 쪽에서 잡을지, 아니면 친문 이쪽에서 잡을지,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상황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이재명의 공수 취소도 막아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그 법안들을 처리하는데도 견제를 하고 원래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무슨 뭐 한동훈 복당 여기에 매달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지금 당 대표, 그러니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정리를 합니다. 당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지지층 내부에서 분열보다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 단합의 그 결과로 최근에 당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리얼미터가 상당히 민주당 쪽에 유리한 그 결과를 많이 내놓는 그 여론조사 업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가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 44.1, 43.1, 국민의힘 40.0 오차범위 안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7%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국민의힘은 1.9%포인트 올랐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은 5주 만에 하락을 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5주 만에 하락을 했고, 국민의힘은 반면에 5주 만에 반등을 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사정도 있죠. 전당대회 앞두고 뭐 선호투표제 해가지고 막 갈등을 빚었고, 유시민이 나서가지고 이재명 정권은 필연코 실패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막 내부에서 싸우는
그 모습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단합하는 모습, 이제 장동혁 사퇴론이 잦아들고 그 한동훈 복당론도 지금 힘을 쓰지 못하는 그 상황이 그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뭐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한동훈을 지원한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조경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 북가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민식 후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으로 나온 한동훈을 지원하러 가서 상주하다시피 했던 뭐 한지아나 뭐 진종호나 뭐 박종훈, 뭐 배현진,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죠. 그것조차도 징계를 안 하면은 이것은 뭐 정당의 존립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조경태 국회 부의장 경선에 나가서 박덕흠 부의장에게 떨어지니까 본인이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조경태가 민주당 친정 국회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박덕흠을 찍지 말라, 이렇게 하는 정말 해당 행위죠. 그 조경태, 여기에 대한 징계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강도 동시에 잡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시 징계를 하면은 당 지지율이 또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아니 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영속성을 갖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면 어떤 정당도 해당 행위에 대해 징계하지 말라는 그 결론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정면 대응을 할 그 태세를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번 좀 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징계 문제로.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에 의해서 그걸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또 8.17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새 지도부가 탄생하기 전에 전열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당 지지율 조사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친한계 한동훈파가 완전히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른 장동혁 대표에 대한 견제 세력들이 지금 사분오열돼서 사실상 지리멸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리할 것은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8.17 전당대회 이후에 들어서는 민주당 지도부와 전선을 굳건하게 형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지금 국민의힘 안에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송건의 정치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